부합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하면, 이 부합은 두 개가 한 개로 취급되는 거예요. 두 개의 물건을. 그래서 부합되는 물건에는 그 토지에도 부합되는 물건이 있고 건물에도 부합되는 물건이 있는데, 토지끼리는 부합이 안 되지.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도 부합이 안 돼. 토지 위에 농작물 있잖아요. 농작물은 언제나 경작자 소유야. 그 다음에 토지 위에, 갑의 토지에 나무를 심어놨는데 이 나무가 타인의 권원에 의해서 심어놓은 경우, 지상권자나 임차인이 심어놓은 수목은 부합이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차인의 이 땅을 을이 임대했고 을이 병에게 네가 심어도 좋다. 그래서 임차인의 승낙을 얻은 자가 심어놓은 수목은 부합이야. 토지 소유자가 돼버려. 그 다음에 유류 저장 탱크 이런 건 부합이 아니고, 소유자가 심어놓은 유류 저장 탱크는 부합이다. 그러면 건물과 건물은 부합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임차인이 증축시킨 부분이 독립되어 있고 경제성이 있으면 부합이다. 이 정도 하시면 돼. 자, 문제 풀어보자. 14번. 부합에 관한 설명이다. 14번. 부합물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한다. 그럼 이제 이 부합물이 동산이겠지. 부합물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한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합물의 소유권 취득한다. 지금 여기 토지에 부합이 되면 토지 소유자가 취득하고, 건물에 부합이 되면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거예요. 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없어. 주의하셔. 그래서 1번은 지금 부합물이 14번에 1번에 부합물에다가 밑줄 그시고, 지금 여기서는 의미가 동산을 가리켜. 동산을. 부합물이 동산이다 이렇게 전제하면 돼. 동산. 그 다음에 2번.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어도 건물은 토지에 부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야. 건물은 토지에 부합이 안 된다. 그 다음에 3번. 농작물도 토지에 부합이 돼. 언제나 경작자 소유야. 농작물도 언제나 경작자 소유다. 부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 밑줄 그으셔. 권원 없이 수목. 그러니까 땅을 이용할 권리 없이 그런 뜻이야. 그러므로 수목은 임차인이 심어놓은 것은 아니지만 권원 없이 심어놓은 수목은 토지 소유자 것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권원 없이 수목을 식재한 경우에는 수목은 토지에 부합된다 해야지. 부합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건물의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밑줄 그으셔.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 그 다음에 밑줄 기존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되었다. 이 말은 이런 얘기야. 임차인이 증축시켰는데 기존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되었다. 이 말은 밑줄 그으시고 독립 안 돼 있음 그런 뜻이야. 이게. 구성 부분이 되었다. 이 말은 독립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것은 부합이다 그런 뜻이라고. 자, 기존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된 때는 증축된 부분은 별개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 맞지? 부합이니까.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구성 부분이 되었다면 독립성이 없다. 부합이다. 그런 뜻이에요. 15번. 부동산의 부합 틀린 것은 갑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임대한 후에, 자, 을에게 통을 붙여봐. 을에게 임대. 병이 을의 승낙만을 받아. 그러니까는 임차인과 토지 식재인이 다르잖아 지금. 그래서 여기는 임차인의 승낙을 받은 자가 심어놓은 수목 요걸 가리키고 있어. 임차인의 승낙을 받은 자 병이 심어놓은 수목은 토지 것이 되어버려. 토지석 이렇게. 그래서 주의하셔.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서 토지에 수목을 심은 경우 친구는 갑에게 수목의 소유권 주장할 수 없다. 맞네. 그 1번 이해하셨나? 만약에 임차인이 심어 놓았다면 소유권 주장할 수 있지. 근데 임차인이요, 임차인의 친구요.
여기 등장인물이 임차인의 승낙을 받은 자와 다르잖아, 지금. 임차인과 임차인의 승낙을 받은 자, 등장인물이 거기 3명이요, 3명. 등장인물이 몇 사람? 3명. 2번, 우리 권원 없이 밑줄 그셔. 권원 없이 밑줄 그셔. 잣나무 식재, 나무 식재. 수목이야, 수목. 그럼 부합이지. 그럼 거기에서 열린 과실도 부합이 돼. 토지 소유자 거. 따라서 식재한 후에 잣을 수확했을 때는 토지 소유자는 식재한 을에게 잣에 대한 소유물 내놓으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토지 사용대차권 밑줄 그셔. 사용대차. 밑줄 그셔. 사용대차 빨리. 이가연 밑줄 그라고. 그럼 사용대차는 권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지. 임대차와 똑같잖아. 사용대차. 그러므로 부합이 아니다. 그 말이야. 사용대차권에 기하여 식재된 수목은 토지 소유자가 경매에 의해서 낙찰을 받은 경우에도 낙찰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그냥 쉬운 거예요. 임차인이 심어놓은 수목과 같다. 그 다음에 4번 증축 당시에는 독립성이 없었으나 그 후에 구조 변경 등으로 독립성을 취득했다면 증축된 부분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때, 요거는 뭐냐면 여기 봐. 부합이냐 아니냐 판단 시기는 언제요? 부합되었을 때 소유물 변동 시. 요걸 기준으로 한다. 그 말이야. 소유물 변동 시. 그래서 거기다 써놓으면 돼. 5번에다가 부합의 판단 시기. 5번에다가 부합의 판단 시기. 부합의 판단 시기는 부합시요, 소유물 변동시요. 소유물 변동시. 요걸 물어봤다 그러면 건물 소유권의 변동시에 부합 여부를 따진다. 그 다음에 5번 건물의 증축 구분이 밑줄 그셔. 기존 건물에 부합되었다. 그러면 기존 건물에 부합되었다는 건 2개예요? 1개예요? 1개. 그런데 밑줄 그셔.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합물이면 경매 목적물로 평가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되지. 부합물이니까. 즉 뭔 얘기냐면 부합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물건의 성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야.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 그러면 경락에는 부합물의 소유권 취득? 한다해야지. 부합물이니까. 5번 이해하셨나? 행여나 5번은 왜냐하면 이건 저당권에서 나오잖아. 저당권에서. 저당 목적물이 부합물인데 법원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 안 받았다면 경락에는 평가 안 받은 것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 한다니까. 부합물이니까. 자, 요게 부합 여부다. 그 다음에